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아방드의 더블링과 함께 시작한 피처링했죠. 네, 나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불광동 거주하고요. 나이가 많습니다. 네. 네. 나이가 적은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기 수준이지, 애기.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왕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요새 디자인은 안 하게 돼서 이거 바꿔야겠어. 네, 디자인을 좀 하세요. 감이 좀 퇴화되신 것 같아요. 그냥 욕하는 개발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개발자들은 이게 안 풀리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안 풀리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각자 저마다 이상한 행동들이 있죠. 네. 저는 오늘 나도 모르게 그 타짜의 대사들을 하면서 코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짜 대사가 뭐지? 타짜 대사. 그 증거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예림이 예림이 급해봐. 혹시 장이야? 이러면서 사쿠라네. 사쿠라요? 네. 선장당 장기 한 번 자 주죠. 이제 까볼까 하면서 컴파일을 눌렀어요. 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컴파일 누르죠. 터졌네. 네. 그럼 네. 긍정 씨는요? 안 풀릴 때 뭘 하나요? 저는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 그래요. 영어로 욕을 해요, 저 친구는. 아닙니다. 같이 역시 글로벌 팔아서 그래요. 해외 팔아서. 옆에 있는 애한테 hey fuck 이러더라고요. 무슨 내가 그런 욕을 했다고. 네. 뭐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은 실장은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들도 역시나 뭐가 잘 안 풀릴 때 이제 이상한 돌발 행동들을 하는데 네. 이제 몸을 쓰는 직업들이 많으니만큼 육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럼. 네, 저는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사퇴하세요. 네, 사퇴하겠습니다. 네. 사퇴 먹고 싶다. 아롱 사퇴. 하야하시든가. 아, 하야도 맛있죠. 네. 이번 주야말로 이제 네. 이 2016년을 마감하는 저희 특집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특집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네, 뭐 본인은 되게 힘들어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들은 재밌는 앞으로의 3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주 특집이 뭔가요, 아망드 씨? 하비 특집. 네, 네, 이번 취미란 뜻이죠. 네, 이번 3주 동안 이제 각 패널들이 한 주에 한 명씩 본인의 취미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의 취미가 뭔지 먼저 밝히고 그 유사한 취미들을 저희가 이제 그 방송 파일에다가 써놓으면 그걸 보고서 이제 나는 취미가 이거랑 비슷하니까 이걸 들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어쩌면 보면 우리 자가발전 초기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방송이 아닐까 예.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발전의 마스코트이자 캐릭터죠. 자가발전을 대표하는 정신병자 네. 네. 긍정 씨가 이번 주에 포문을 엽니다. 안녕. 네. 긍정 씨의 취미가 일단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긍정 씨의 취미 두 가지. 1부 아니 취미, 잠깐만. 2부 취미. 이게 이제 취미 특집을 하면서 저는 뭐 저만의 취미 특집을 하자 내가 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뭐 취미가 명확하니까 하자고 저는 한 뭐 거겠죠. 이거 해야지 뭐 하지 네. 이런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고민돼 이 새끼야. 근데 굉장히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난 누가 봐도 제 고민이 명확하거든. 제 취미가 뭔지가 명확해. 나는 제 취미만 한 50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뭐 생각나는 거 얘기 근데 몇 개 해주세요. 본인만 네. 모르더라고요. 보편적이지 않은 취미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리하자면은 취미가 많은 건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남들한테 밝히기 좀 부끄럽거나 사회 범주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보편적인 거 미드 보기 뭐 이런 것도 보편적이죠. 해골 모으기. 그러니까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이미지가 될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신의 이렇게 밝힘이. 매운맛 나는 껌 모으기. 그래 그런 거 있어. 길 가다 보면 표지판을 보면 찍어요. 네. 사진을. 표지판 수집하기 이런 거 있지. 네. 그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취미를. 아니 뭐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진 앱들 얘기하는 표지판 찍기 좋은 사진 앱들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때문에 이 세 명한테 나 취미가 뭐냐, 나 뭐냐 대체 뭐 해야 되냐 네. 계속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가장 대표 취미가 뭡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추천해드렸는데 저희는 이거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제 일부 취미는 네. 신고라고 합니다. 어차피 제목에 써 있으니까 뜸들일 필요가 없어. 아니, 왜? 일단 뭐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아망드 씨 먼저 얘기를 이 취미에 대해서 이 긍정이란 친구가 이 신고하는 행위를 취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설명을 좀 조심해라 해주세요. 신고한다. 저는 저랑 뭐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네네. 얘기하면서 네. 너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에게는. 아망드에게요? 네. 네. 긍정에게는 네. 불의를 보면 참 잘 참는다는 얘기를 잘해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긍정이에요. 아 그래요? 행동하는 지성인이군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네. 정말 간단한 예로요. 네. 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다거나 네. 아스팔트가 좀 깨져 있다거나 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가죠. 그치. 피해서. 언젠가 고치겠지. 언젠가 네. 알아서 되겠지. 이런 지나가잖아요. 긍정에는 그걸 사진을 꼭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 기관에 보냅니다. 그리고 고쳐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게 정부 기관의 네. 그 플로우상 네. 꼭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한 사람한테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대요. 알려줘야 돼. 근데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예요.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국민이다 내가. 내 의무야, 권리야. 국민의 네네. 권리죠. 예. 권리고 의무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면요. 의무는 아니지. 권리이지. 아니, 뭐 신고의 어쨌든 의무가 있지 않나? 친구의 의무가 있어요. 들어봅시다. 뭐 일단 시작해 보시죠. 재밌겠네요 이번 특집이요. 네네. 근데 나는 더 궁금한 건 신고와 관련된 IT 서비스가 있다는 게 난 더 신기해. 자 갑시다. 뭐가 네.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안 돼. 청취하시는 분들도 어이가 없으실 텐데. 잠깐만,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이게 되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 네. 오늘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 이야기를. 예시? 아, 네. 자기가 있었던 일? 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네네. 그 이제 말하는 대로인가 프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제 연사분들이 네네. 거리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께서 나와서 네.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네네. 뭔가 신빙성 올라오고 있어. 방금 그러니까. 신빙성. 네, 그래서 범죄심리학자니까 미국에 가셨을 때 네. 이제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시고 계셨는데 네. 그 실제로 사형수들 네. 사형을 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걸 참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네네. 네네.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참관을 안 하셨는데 네. 안 했더니 이제 담당 교수님이 네. 그러면 너 이거 교도소 그 사이트를 줄 테니까 가서 봐라. 그래서 주소를 줬는데 네. 범죄자 그 사형수에 뭐 눈 색깔부터 키, 신장 뭐 그냥 별의별 개인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아 이거 명백한 인권 침해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네. 했더니 교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야 이건 권리야라고 했어요. 왜냐 납세자들의 권리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회 범주의 정당한 그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세금을 냈고 네.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나 이런 데서 내 네네.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네. 납세자들이 볼 수 있는 권리다. 내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초이 우리나라에서 왜 맨날 야 저런 애들 잡혀가봤자 우리가 낸 돈으로 콩밥 먹일 텐데 뭐로 잡아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 팩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자 여기서 공개를 하는 거고 저는 그 정신에 입각을 해서 그뭐 뜬금없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교도소를 나는- 소개할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되찾고 싶어서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한다. 긍정 씨가 이 어떤 사회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네. 주민세를 내고 이 그럼요. 서울에 소속돼 있다는 모두가 것을 다 내잖아. 네, 그런 권리를 다 되찾고 있는 행위다. 아, 그럼요. 자기 합리를 해야 돼 먼저. 깐도 치졸해진 느낌이네요. 그리고 계속 변명하는 느낌이 나. 그리고 네. 근데 나쁜 짓은 아니거든요. 나쁜 짓은 아닌데 뭐라고는 못하겠어.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면요, 듣고 계시면요, 이런 소리가 갑시다. 네. 그만 그래서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 처음으로 가져온 서비스는 네. 조선시대 초기 1401년에 배치해둔 빅 드럼을 가져왔습니다. 아, 네. 저도 자주 씁니다. 조선 그 신문고요. 네. 청와대 신문고요. 네, 뭔 소린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네, 저는. 바로 국민신문고라는 그치. 서비스인데요. 네네. 네, 이게 웹 서비스도 있고 뭐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앱이 있어요? 그럼요. 찾아봐야겠네.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네. 있습니다. 긍정이가 아주 사랑하는 앱이죠. 긍정이 그 핸드폰에 첫 제일- 페이지에 있어요. 전화 옆에. 네, 전화 옆에. 전화 옆에. 항상 문자 누려야 메시지보다 돼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epeople.go.k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가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뽑혀서 유엔에서 2011년에 상도 받기도 했어요. 진짜요? 이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모범 사례인가 보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네네. 이 행정 서비스가 그냥 돌려받고 하는 거라. 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소개해드리자면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네. 뭐 제안, 신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받겠다. 한 곳에서 받겠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다. 이게 정부 3.0 들어가서 그런 정책을 좀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정부 3.0 맞나? 2011년도 2010년인가 11년에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신문고는 있는데 네. 그 정부 3.0 정책이 이제 시민과 이렇게 소통한 창구를 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더 힘을 많이 쏟기 네, 시작을 네, 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말은 들어보셨어요? 17부 16청 5처. 그게 뭐요?
이거 너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너 약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잤어요. 아, 잘 시간이지 그때. 제가 모침 초등학교 시간이지. 자퇴해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정유라 씨세요. 네. 네, 17부는 교육부, 노동부, 국방부 이런 부 17개 기관이고 네. 그 16청은 경찰청, 통계청 뭐 이런 거. 청. 네. 5처는 국민안전처, 뭐 국가보훈처 이런 처 이런 기관들을 포함하고 뭐 네.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한 6,700개 되는 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어디 신문고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 6,700개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네. 이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이게 그냥 어떤 한 기관에 들어가서 네. 뺑뺑 도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만 넣으면 거의 모든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통 창구다라는 걸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시민들의 소통을 편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공무원 분들의 업무 그 과부하를 덜어낸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막 다이렉트로 다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한 곳으로 합쳤으니까. 그지 직접 이렇게 오기보다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게 장점인데요. 민원이나 이런 걸 솔직히 우리가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도 국민신문고에 뭐 가끔 넣어 보는데 네. 한번 네. 따라해 보는데요. 이게 왜 여기서 처리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뭐 국토부 배정이 자꾸 돌아가. 무슨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게 저한테 와요. 네. 이게 왜 국토부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에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서워 그러면. 나 뭐 잘못했나? 나 이제 안 무서워. 아 이제 안 무서우세요? 네.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보도블록이 깨져 있다. 네네. 어디로 신고해야 될까?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그렇지. 심지어 불법 주차는 그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을 넣어야 되고 네. 반대로 차량 불법 개조는 경찰청으로 넣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창구로 통일이 된다라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 게 네. 어차피 그 구청에다 전화를 걸어도 심지어 그 1, 2, 3층에 전화 뺑뺑이 돌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다가 던져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분류를 해서 가져간다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민원 큐레이션 서비스요. 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넣으면 된다라는 게 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보도블록이 깨져 있다. 네. 아니면 뭐 저 차가 불법 주차를 했다라고 신고를 넣으면요. 그러면 그 이제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줘요. 뭐, 처리 결과까지. 네,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조치하였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받는 게 부담스러워 안 네. 받을 수도 있나요? 그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넣는 정보, 내 개인 정보는 다 비밀로, 네, 비밀로 되어 처리되어 있지. 있어서 네. 그 담당관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대요. 또 하셨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 나 친하신 분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내용은 법률상 알아야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한테 이걸 답변을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의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기간 내에 답변을 안 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징계라든지 이런 아. 페널티가 부과되거든요. 네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꼭 받을 수 있는 무슨 말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대신에 아망드 씨를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다른 이후에 이제 긍정 씨가 어떤 앱을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신문고만큼은 저도 되게 애정하는 사이트였어요. 네. 근데 앱은 지금 처음 써보는데 그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그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 받고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서면 보고도 있습니까? 종이로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그리고 네. 끝나요 그냥. 우편물에 써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네. 네. 근데 그 뭐 긍정 씨 얘기 듣고 지금 앱을 보니까 네. 이게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저는 솔직히 내가 아쉬워서 쓰긴 쓰지만 뭐 이게 좋은 정책이다 혹은 좋은 서비스다 이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앱을 깔아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전 뭐 그냥 웹앱 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름 신경을 되게 써놨네요. 근데 나름 네. 이제 앱 자체에도 신경을 써놨는데 물론 요즘 다른 앱들에 비교하기엔 야 역시 정부 앱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네. 뭐 그래도 이게 어디야? 네. 이게 사실 뭐 국민신문고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빠른 게시판 있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노력은 들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뭐 그게 앱 퀄리티가 중요한 앱이 네. 아니다 보니까 딱 필요한 네. 만큼만 잘 있어요. 네네. 딱 그 정도야.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아까 답변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2차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도 네. 좋아요. 아 이거 답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왜 얼마나 삿대질을 좋아. 하십니까? 네, 약간 제가 듣기에는 지금 야, 어?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아니죠? 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신고뿐만이 아니라 뭐 이 법이 이해가 안 간다. 네네. 이 제도가 이해가 안 간다. 네.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법을 불이익, 위반하게 예, 되느냐 예. 이런 걸 물어봐도 설명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렇지. 사실 나라에 대해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가 넣으면 알아서 해결해 주는. 네, 서울엔 이제 다산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을 정부에서 아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 얘기는 다 되신 거예요? 이 국민신문고에 대한. 앱속에는. 아니, 난 신문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해보세요. 그럼 오늘 1부 내내 이것만 하는 거야 아니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로 뭐 어디까지 신고해봤는지가 궁금한데 이따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뭐 해드릴게요. 네.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를 네. 풀어보네요. 그리고 이제 신문고에 네.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포인트? 네. 네. 포인트?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고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정책을 제안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많이 쌓다 보면 네. 공청회에 내가 나갈 수도 있고요. 패널로. 진짜로. 한 가닥구 하는 남자가 될 수 있구만. 그럼요. 공청회가 뭐냐면 알겠습니다. 뭔가요? 그 법령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그 만드시는 분들이 네. 전문가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네. 그게 공청회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법 만드는데 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반영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 신고했으면 너는 너는 말할 자격이 네. 있다. 그렇지. 어. 그런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면 반영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매년 우수 제안 사례집이라고 배포를 하는데 네네. 2012년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는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거 알아요. 이거 그 미리 전화하면 그 지역 분들이 와셔서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국민신문고로 정책 제안을 해서 네네. 어떤 시민분이 제안을 해서 통과가 돼갖고 만들어진 정책인 거예요. 네네. 잘했다. 좋다 이거는. 그리고 또 2014년 사례집을 보면 고등학교 2명 학생이 만든 건데요. 이분 이제 이모님들이 도와주셨대. 네네. 재능 기부를 해서 성우처럼 대사를 때려주셨다는데 네네. 그 청소년들이 술 사는 거 되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대놓고 못 물어본다 편의점에서. 뭐를? 뭐 네가 미성년자냐? 이렇게? 신분증 달라. 부담스럽다. 네. 그런 것 같아서 그 포스기에서 네. 음주 이거 찍으면 성인이세요? 술을 찍으면 성인 미성년자세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그 음성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거 이제 편의점 갔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것도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정책들도 여기서 탄생한 게 많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반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가서 좀 제보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 이런 것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진짜 나는 그냥 뭐 하소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소연했어요? 하소연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아니 신문고라는 것이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란 말이죠. 네. 원래 신문고는. 네. 그래서 딱 그 민원에 대한 것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는 그 포인트가 나 엄청 썼거든요, 저도. 근데 나는 그 포인트가 안 쌓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 민원만 올렸네요. 민원 올린 포인트 안 쌓아요. 민원은 포인트 안 줘요. 민원은 안 되고 신고는 되는데 신고에 이제 그 처리가 공익성. 돼야지. 네,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되는데 민원은 말 그대로 이게 거지 같으니 좀 도와줘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뭐 그러셨군요. 그러면 긍정이는 포인트가 좀 있겠네요. 있겠네. 왜냐면 공익을 요구한 위한 것들이 많잖아. 그냥 저는 조금 있으면 패널로 나갈 수 있다는 공청회에 나갈 수 있다는 뭐 지금 이런 레벨업이 말씀을 얼마 드리고.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네. 해요. 거기 네. 이긍정이라는 이름 밑에 자가발전이라고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알겠습니다. 명찰 입고 가시죠. 자가발전에서 온 이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네. 이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어 지원을 한다. 그럼 네.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되게 잘 나가는 네. 그런 데를 지원하기보다는 캄보디아어,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약간 3개 삼국 제3국들을 배려하고 있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귀화해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배려해서 그 언어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건 되게 신경 많이 쓴 부분 중 하나겠네요. 네, 약간 세심한 그런 게 좀 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처럼 그냥 인터넷 세상에 잘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 시선과 네, 다른 시선으로 지금 그걸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진짜 좋네요. 근데 이게 단점이 문제가 처리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뭐 이게 접수만 인터넷이랑 앱으로 받는 거고 처리 자체는 진짜로 그냥 동사무소면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으로 가는 그냥 배달민족으로 주문하면 식당에서 만들듯이 똑같네. 그러니까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신고를 하면 신고를 자꾸 제한을 하면 자꾸 제한으로 포장하고 싶으신가 본데. 20일 30일 걸려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같이 주문하면 되겠네. 네, 잊을 때쯤 되면 갑자기 내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 나 되게 깜짝 많이 놀랐어요. 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아망드 수사관입니다. 네? 예? 이러는데 뭐 며칠 날 신고하셨죠? 이러는데 그랬나? 예. 처리됐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네, 전화 오더라고요. 그게 신고를 되게 많이 하면요. 며칠 날 몇 번 차량 신고하셨죠? 근데 내가 한 게 너무 많거든. 그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잠시만요, 좀 찾아보고요. 하고 또 아카이빙 해놓나 보군요. 신고한 거 다 찾아봅니다.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에버노트에 다 정리돼 있더라고요.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보통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 새끼 막 운전 그지같이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뭐 난폭 운전이라던가 저는 운전하면서 갑자기 그냥 입으로 욕해요. 그냥 입으로 저 새끼 운전 그지같이 하네 뭐 이렇게 이러는데 갑자기 긍정이는 핸드폰 먼저 꺼내. 가만히 핸드폰 꺼내가지고 동영상 가만히 찍어요. 야 말하지 마봐. 동영상 찍어요. 됐다. 뭐 보복 운전 이런 거 전부 다 긍정씨한테 걸리면 이제 뼈도 못 추리는군요. 보복 운전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죠. 조심하십시오. 사회의 그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친구예요. 슈퍼히어로네요. 아이언맨 같은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국민신문고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게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 뭐 했던 것들 이제 얘기해 주시죠, 이제 슬슬.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단 아망드 옆에 아망드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많이 타고 얻어 타는 경우가 많은데 가다 보면 불법 개조한 차량도 많고. 불법 개조는 불법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차량 밖에 기본으로 달려 있는 등 있잖아요. 그 등 말고 다른 등을 밖에다가 붙이면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외부 등화는 다 불법이에요. 불법 등화를 개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번호판 밑에 불을 막 웃는 모양 불이 들어온다거나. 너 그거 누가 가르쳐줬냐? 그거 불법이라는 거. 그럼 막 날 보고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사진 찍어줬지 난. 김치. 그러니까 뭐 뭐 LED 같은 것만 달아도 귀여운 LED 이모티콘도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차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차 없어요. 바깥에서 이제 외부 차량에 이제 운전에 방해가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눈뽕 같은 걸 줄까봐. 시력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불법인데 뭐 그냥 귀여운 애들은 지날 보내주실 때 선처해 주시더라고요, 이긍정님께서. 선처해 주시는데 피곤할 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제가 운전하다가 눈부셔 이러면 갑자기 완전 그 기다려봐. 눈을 쏘는 눈을 쏜다. 그러면 기다려봐. 핸드폰을 꺼내요. 막 찰칵찰칵 소리가 나. 됐어, 이제 다른 차선으로 가. 네. 그럼 그거 신고하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신고를 하면요, 먼저 구청이나 이런 데로 이전이 된 다음에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청에서 이제 어디 강력보 뭐 이런 식으로 강력범죄에 속하나 봐요. 그게? 아니 뭐 이제 예를 들면 강력에서 전화 온 적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소속을 밝히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몇 번 차량 어떤 사유로 신고하셨죠. 그래서 어떤 차량 그분 여기로 소환을 해서 실제로 개조한 거 다 떼고 나서 검사하고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벌이 막 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법대로 그냥 다 처벌하고. 그거 뭐 강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바깥에다가 외부 LED 붙이셨죠? 구속입니다. 징역 8년이고요. 나는 모르니까 난 그 정도까지 가는 줄 알았지. 근데 아무튼 뭐 얘기만 들어보면 위험하긴 하겠네요.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진짜로 저는 되게 꼴보기 싫은 게 운전하면서 담배꽁초 맞아 밖에 버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그건 싫어하는 걸 떠나서 엄청 위험한 짓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해? 창문 열고 왜 담배 밖에 버려요? 이럴 수 없잖아. 긍정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마치 긍정이는 구글 글라스를 하나 사줘야 돼. 언제든 찍을 수 있게. 근데 그 가만히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고를 합니다. 열받지 마, 찍어서 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계속 포장하는 걸 못 느끼시나 본데 다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아무튼 담배를 밖에 버리는 게요. 그러니까 뒷차에 그 담배꽁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난리 나지. 바로 대형 사고인데 뭐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신고해서 잘 사회 구현을 정의 구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제가 억울한 일들을 다 올린단 말이에요. 민원으로. 처벌을 이게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들으면 이제 뭐 범죄 행위나 아니면 뭐 사회에 이게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들만 넣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제가 당한 뭐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 아, 이게 신문고기 때문에 그 신문고 취지에서 시작한 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다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동사무소에서 그 민원을 떼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그러니까 모든 태도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불친절해. 귀찮아하는 거지 이제. 그 누가 봐도 이거 제3자가 봐도 제가 뭐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한 20살 때였던 것 같아. 네네. 그래서 20살 때 어리니까 전 처음에 저 얼굴 보고 반말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왜 반말해요? 이렇게 물어봤겠지만 그날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이름만 듣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집에 가서 어느 동사무소 어떤 분 뭐 이러 했다. 네, 반말했다. 반말했다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이런 굉장히 장문으로 글을 써서 보냈어요. 네. 그때는 스마트폰으로 한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냈지만 했더니 그 개도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예, 뭐 누차 말하지만 이게 이제 전화로 받는 게 불편하다면 DM이나 뭐 문자 메시지 아니면은 그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뭐 저는 이제 복잡한 것들을 많이 올린 경우인데 제 가장 최근 민원들 보면은 뭐 제목만 읽어드리자면 뭐 그 금융감독원에다가 이제 잘못된 카드 상품을 너가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쓰는 카드는 아닌데 이 카드 상품에 법적 그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신고하거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약간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생생정보통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그 다 들어주십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시민들을 다 생각하고 있다. 이게 뭐 조선시대부터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외는 이런 거 없나? 해외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게 조금 잘 돼 있는 네트워크에 온라인에 맞춰서 잘 되어 있나 보군요. 이게 나름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영어로도 빅드럼이요. 아 그래요? 네. 빅드럼이야 진짜? 그 영문 사이트 가면 빅드럼 써 있어요. 예, 멋있는데 뭔가? 대박인데?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뭐 웹사이트로도 가능하니까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가서 문을 두드려 보시고 북을 치시라. 좋아요. 뭐 신고의 핵심은 이제 어쨌든 그 국민신문고라는 얘기군요. 긍정시의 신고 무기 중 하나가 국민신문고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허위 신고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저는 이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신고를 했다가 그분이 뭐 다 잘 하셨나 봐.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이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취소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로 넘어가서 그렇게 취소가 안 된다. 이게 좀 큰일이 났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약간 그랬고 나 큰일이다. 난 그러게 아니라 이걸 신고를 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럼 너가 이거를 이제 취하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나한테 팩스로 보내라. 그래갖고 막 자필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써갖고 보냈지. 아니 근데 사진에는 그 잘못된 것들을 근거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를 하고 나니까 그 신고 접수되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해결을 했나 봐. 이미 그게 적발이 됐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튜닝이 굉장히 많이 된 차량들은 지나가다가 그 특별 단속 기간에 잡아요. 뭐 HID 뭐 이런 건 잡아요. 그때 다 띄었나 보네. 여튼 죄송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 뭐 신고에 다른 무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 국민신문고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걸 말고도 뭐 안전신문고라든지 그러니까 신문고 시리즈가 한 10개 꽤 돼요 사실. 정부에서 다 하는 것들이 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는 한 가지로 통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신문고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 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이트를 하나 알려왔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얘기 중에 끊어서 미안하지만 국민신문고 하나만 가지고도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요. 아까 말한 그 부서, 청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얘기해 주시자면. 이제 사이트를 말씀드리자면 그 또 말이 이상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볼 수 있는 사이트 아니에요? 아니요. 포털이란 게 뭘까요? 포털 서비스는 많이 들어봤지. 뭐 네이버, 다음 뭐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문이죠. 맞아요. 게임에서 포털 타고 들어간다고 하잖아. 단어 뜻이 정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털 서비스는 인터넷을 할 때 한 번쯤 거쳐가야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다른 내가 원하는 정부 부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문 같은 건가요? 그렇죠. 내가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여기를 들어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포탈인 거지. 좋네요. 그래서 정부 포탈이란 건데 이제 주소는 korea.go.kr이고요. 주소 좋아. 도메인 사고 싶어. 코리 안으로 치면 국립국어원으로 가니까 조심하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정부 서비스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신문고를 포함을 해서 뭐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빠른 신고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 상단에서 정부기관 앱을 선택을 하시면 그 행정기관, 공공기관 앱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몇 개나 있을까요? 뭐 한 10개 있지 않겠어요? 한 20개? 오늘 기준으로 1240개 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눈먼 돌들이 다 새어나갔습니다. 뭐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디서 만드는 걸까? 우리 회사는 안 했는데. 잘 만든 앱도 있겠지만 참. 그리고 정부기관 웹사이트도 정리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거 몇 개 있을까요? 1000개. 뭐 많겠지. 10,000개?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하나의 정부기관이 한 개 사이트만 갖고 있질 않아요. 네. 23,885개의 웹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서 검색하시고 그냥 딱 들어갔고. 이렇게 용역 발주가 많이 나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따지 못했는가? 이상하게 우리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자가발전도 이제 SI를 한번 고려할 때가 됐어요. 기획자 하나랑 개발자 둘이 있으면 됐지. 디자인하고 왜 있게 바라다가 망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랑은 다르게 정부에서 진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아무래도 우리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아니 뭐 그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 다음으로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요. 싱글 사인온이라고 얼마 전에 그 아망드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한 곳에서 로그인을 하면 다른 서비스를 다 로그인한 상태로 공유되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정부 사이트니까 한 군데에서 로그인하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각자 저마다 예산을 쓰긴 써야 되거든. 정말 되면 그럼 눈먼 돈들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새어나가요. 이게 뭐 아까 2만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왜 이만큼 만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20개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영국 정부처럼 영국 정부가 유명하죠, 이거. 영국 정부가 굉장히 그 디지털화를 한번 싹 뒤집어 엎었어요, 얘네가. 싹 뒤집어 엎으면서 이게 되게 그 기사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수많은 사이트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정부 사이트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gov.uk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신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가. 국민신문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영국 정부가 말한 거에 초석이라고 나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를 통해서 민원을 다 처리하니까. 근데 그거를 좀만 더 큰맘 먹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뭐 하소연입니다. 아쉽죠.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십시오. 네, 국민신문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정책 제안해야 되겠다. 영국 거벌먼트.uk처럼 해줘라라고. 그래서 이 뭐 더 말하면 신고당할까봐 그만할래. 일부는 신고 당하면 또 역신고할 거잖아요.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네, 좋습니다. 무고죄 진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자가발전에 네가 내 동료라서 참 다행이야. 동료 없어요, 쟤. 위아래가 없군요. 조심하세요. 네, 1부는 그러면 취미가 신고였고요. 2부의 취미에서 더 이 긍정 씨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